이게 연두농장에 제가 하면서 연두농장 처음에는 거리를 좀 멀리 보래요. 단행적 유기농을 이제 주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석회 브로드액이라는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석회 브로드액을 만들어 제가 영암까지 와서 만들어서 가져가고 했을 정도로 제가 이 유기농에 대한 개념들을 처음에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정말 모든 것들이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정리한 겁니다. 2008년도에 이게 제가 정리해서 연두농부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그 당시에 유기농 인증 가액에 허락되는 친환경 자재 사용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환경 그 자재 사용 기준이라고 했던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뭐 퇴비라던가 영양제를 만들 때 도대체 뭐를 이용하는가 보시면은 토양계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한 가능한 자재입니다. 농장 가금류의 퇴구비입니다. 그러니까 분뇨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뇨. 그래서 이제 유기농 하는 농가에서도 이 분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환경 뭐 해가지고 이제 분뇨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똥오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개똥 이용, 집에서 한다면 개똥을 이용하고 여러분들 똥오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화된 가축 배설 및 유기질 비료. 이게 이제 퇴비화된 거죠. 그 다음에 질소질 구안호. 구안호가 뭐죠? 그때도 내가 알았었는데, 택동. 그 다음에 집이랑 산야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집. 벼농사를 짓지 않는다면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산야초는 풀입니다. 그냥 일반 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버섯 재배한 톱밥. 버섯 재배. 그리고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그러니까 저희 연두농장은 지렁이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변토도 있고요. 그래서 버섯 재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퇴비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혈분, 육분, 골분, 깃혈분 이런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또 자재로 가능합니다. 자연농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자연농업지 천연농자재 만드는 혈분 많이 씁니다. 혈분 같은 거. 도축장에서 나온 골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즘에 골분 해가지고 칼슘 만든다고 돼지 뼈다구 먹은 거 제가 얘기하면 감자탕집에서 돼지 뼈다구를 얻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아니 그쪽에다 다 구워서 빻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도 했어요. 미친 짓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서 하지 않고 어쨌든 주변에서 얻어서 했던 거죠. 요즘에 이제 천연 자재 만들기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식품 섬유 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섬유 공장, 유기적 그 부산물 같은 게 해조류. 여러분들 해조류도 다 액비 만들어 봤어요? 저는 그것도 만들어 봤어요. 해조류도 다. 바닷가 가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그걸로 액비 만들고 퇴비 만들었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했다고 했잖아요. 나무 껍질, 목재, 부스러기 다 했었죠. 네, 근데 이 부스러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에서 할 때는요. 목재가 이미 들어올 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들어올 때 이미 화학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톱밥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톱밥과 다릅니다. 나무순, 나무재, 자 칼륨염, 황산가리 쭉 보세요. 이게 다 유기농 자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쭉 벌레든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이런 것들. 2탄 저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우리 옛날에 토농회 때 어떤 사람이 돌장사 한다고 왔던 거 있어요. 그게 뭐였죠? 돌장사? 검은 거? 천매요? 그게 아니 검은 거 흙? 천면. 어? 천면. 흑면? 천면. 현무 아니야. 천면. 천면. 천매야. 그거 아니야. 아무튼 저는 이때요 뭘 했냐면은 돌가루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돌가루도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배추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배추는 이렇게 웃자라잖아요. 웃자라서 그 웃자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무슨 돌가루,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 돌가루로 해가지고 성장 억제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당 산업에, 그러니까 그 설탕 만드는 데 부산물들, 목초액, 미생물제제, 키토산 알죠? 개껍질. 제가 개껍질로도 또 만들었었어요. 그 밖에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자재. 보시면은 제충국도 재배를 했었어요. 제충국, 국화과죠. 그러면은 님 같은 거 보시면은 쭉 식초, 천연산. 제가 빙초산으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풀이 지겹다. 그러면 빙초산 뿌리면 됩니다. 빙초산 뿌리면 똑같아요. 제초제랑. 다 타버려요. 예. 이런 것, 한약재, 담배 입차. 자, 미네랄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비눗물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은 비눗물로 뭐 하죠? 진딧물 같은 거, 자다모일 만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축산물, 곡물류 다 들어가죠? 곡물 부산물, 박류, 근계류. 자, 식품 가공 부산물, 당밀, 광물질 첨가물.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는 안다니까. 기본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사용해요. 광물부터. 그래서 요게 기초해서 만들어진 게 흔히 요즘에 파는 천연 농약제입니다. 특히 자답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또한 지금 산업화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농업이 산업화되고 이거를 만드는 그때 이후부터 굉장히 그 천연 농약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걸 이용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각종 충병의 특성 및 방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충입니다. 선충. 이 뿌리에 나타나는 선충. 거기 보시면은 선충 같은 경우는 태양열 소득이나 녹비 식물을 퇴비로 넣을 때 선충이 해결된다고 제가 여기 썼습니다. 그때 녹비작물도 했었는데 그래서 뿌리혹 선충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처방을 할 때 저 뿌리혹 선충이네? 그럼 뭘 써?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뿌리혹 선충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추운 곳을 좋아하는 선충으로 겨울 파종서 피해가 크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 언제 출현하고 언제 번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썩이 선충을 줄이는 녹비는 무엇인가 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땅콩. 자, 선충을 방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땅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콩. 그래서 땅콩과 혼작을 하시면 돼요. 땅콩이 다 선충을 먹어버려요. 네. 그래서 땅콩을 혼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선충들이 생기는 데서 땅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땅콩을 많이 먹는가 안 먹는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름 많이 먹는 거 뭐죠? 일일 무슨 견과류. 네, 견과류에 이제 보면 땅콩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죠. 네. 그 견과류 많이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장암 걸린다. 왠 줄 아세요? 다 산패된 기름이기 때문이에요. 다 산패돼 있는 거예요. 웬간하면 다 산패돼 있어요. 그걸 또 기름이 평상시에 안 먹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기름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땅콩이나 뭐 이상한 아몬드나 이런 걸 먹는 거예요. 네. 모든 질병의 첫 번째는 기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름으로부터. 과다한 기름. 그래서 옛부터 우리는 땅콩을 많이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땅콩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그런데 땅콩 언제 먹었냐면 정월 대보름. 그것도 깐 상태가 아니라 그쵸 피땅콩 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다를 떠나서 잘 보세요. 땅콩을 먹을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근데 지금 계속 견과류 하루에 먹으시 그거는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누구의 그 장난이냐면 유통업자 있죠. 외국 그 견과류를 수입하는 유통업자들의 농간입니다. 농간.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대신 뿌리옥선충을 없애는 거는 뭐다? 땅콩류. 그래서 땅콩과 하고 그 다음에 땅콩 토란입니다. 토란 이런 것들이 습할 때 습한 곳에서 할 때 이제 토란 같은 경우가 뿌리옥선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식물을 심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작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역병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역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주로 가지과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역병이라 우리 지금 저거 습해잖아요. 근데 저걸 역병이라고 얘기해요. 걔네들이 와서 저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러스라고 얘기해. 시드름병이다. 역병이다. 근데 제가 항상 반드시 원인을 보라고 했잖아요. 원인. 저거의 원인은 뭘까? 토마토에 저렇게 된 시드름병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토마토는 가뭄에서 잘 자라요. 가지도 가뭄에서 잘 자라요. 고추는 적당한 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열대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과 적당한 가뭄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고온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역병이다 이러면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토마토를 키우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둑을 여기서는 높게 해줬어야 돼. 그럼 두둑을 높게 해줘도 소용이 없어. 왜? 비가 많이 왔어. 여기 남부지방은 비가 계속 내렸어요. 지금 한참 열매를 맺을 때 비가 많이 오면 토마토는 반드시 역병에 걸립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요. 시드름병 걸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마토나 가지나 고추는 애초에 이 땅에 잘 맞지 않은 거였던 거죠. 그러한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토 역병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은 습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비가 적게 오는 해에는 발생이 적고 비가 많은 해일수록 발생이 많다라고 제가 분명히 썼죠. 네. 자, 감자의 역병도 어디에서 올까요 그러면? 그냥 그 뿌리가 물에 잠긴 지 8시간 지나면 거의 다 죽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틀이 지나면은 뭐 고사한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와도 같은. 아니요, 비가 오는 거랑 다르지. 잠겨져 있는 거랑. 문제는 뭐냐면은 감자의 역병은 배수가 안 되는 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습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침수 가장 극단적인 거죠. 그 다음에 습해 다 습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병들이다. 배수불량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농업기술센터나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처방을 얘기를 해주는데 처방 전에 원인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우리가 약을 먹기 전에 내가 왜 어디가 아픈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처방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치료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있었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 치료를 생각하는데 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도 뭘 먹어야 되는가에 자꾸 관심이 가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관심을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도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감자도 뭘 하지 말아요. 어떻게? 습해가 많은 곳에서 배수가 불량한 데 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더 하려고 생각하면은 농사는 끊임없이 외부 투입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는 거랑.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비가 계속 올 때 방제법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요. 그거는 뭐 비가 오고 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또 방제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 저야 이제 방제하지 않겠지만. 근데 방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역병 발생 시기 예측법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다 장마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장마와. 자,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오는 사례 보세요.
탄저병이 언제 오는가? 비가 바로 오기 전에 잎을 딸 때 생깁니다. 비가 오기 전에.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확 아니면은. 그죠? 이 순지르그 이런 것도 비가 오기 전에 순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도, 자,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서 바로 비가 버리면 이 상처가 났나요? 안 났습니다. 더해지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관수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식할 때 굉장히 뿌리에 상처가 많았다. 특히 뿌리에 상처가 많으면은 다양한 질병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겨 육묘라는 걸 그 당시에 했었어요. 왕겨 갖고 제가 육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뭐 사실은 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 뿌리에 먼저 상처를 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자, 흑점병, 잿빛 곰팡이병을 흑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잿빛 곰팡이병. 자, 잿빛 곰팡이병 그러면 언제 올 것 같아요? 곰팡이병이 언제 올 것 같아요? 비올 때 습할 때. 예, 습할 때예요. 모든 거는 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할 때 일어나는 병들이기 때문에 습할 때 일어나는 병들은 대체로 이 작물이 이 기후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한 것들을 많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연농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좀 강하게 키우자. 강하게. 그 강하게 키우는 것들이 뭐냐면 충분한 관수가 아니라 물을 어릴 때부터 적게 주는 버릇들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친숙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물과 친숙하지 않게 만들고 뭐든지 영양도 과다하게 주지 않고 아주 조금만.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병도 강하게 키운 놈과 그렇지 않은 놈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런 문제들 좀 보시고요. 그 흑점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답에서 생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생선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줘서 영양분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람의 논리와 똑같아요. 그 흔히 단단한 그 단백질, 흔히 이제 서양 영양적으로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의 골간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해요? 근육 같은 걸 키우는 것처럼 평상시에 인맥을 키우는 겁니다. 인맥. 식물은 인맥과 가지를 키우는 것들이 뭐냐? 가지를 두툼하게 하는 것들이 튼튼하게 자기가 견뎌내는 방법이 있고 영양분으로는 어떤 거냐? 생선, 아미노산 같은 칼슘이나 단백질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사람의 성장 논리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병 거기서 쭉 보시면서 진딧물을 없애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진딧물, 모든 진딧물들은 가장 모든 것들을 옮기는 기본입니다. 진딧물은. 그래서 진딧물을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돼 있죠? 거기 보세요. 진딧물을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한냉사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멀칭, 반사멀칭, 반짝반짝한 그 반사멀칭 한다. 이거 반사멀칭은 뭔지 알죠? 사과밭에 하는 그 반사멀칭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풍 네트 이런 것도 치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쭉 해놓습니다. 거기에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유산균의 힘, 김치 막걸리 식초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도 사실은 뭐 일부러 만들어서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밭에다가 뿌려요. 뭘 하냐면은 김치와 막걸리 식초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제가 식초 얘기를 좀 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몸에 힘이 없어. 괜히 처져. 괜히 처지면은 여러분들 뭐 먹어요? 커피요. 커피의 어떤 맛? 신맛입니다. 신맛. 초에 들어간 음식. 예. 그러니까 식초예요. 흔히 말하면 식초. 이 식초는 뭐냐면은 식초의 역할은 흡입이에요. 모든 것을 끌어들여요.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야.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은 식초를 마시면은 끌어들인단 말이야. 끌어들이면서 몸 안에 수분을 생성케 해요.
모발에 수분을 생성해서 식초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단 피부가 탱탱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머리 어떤 때는 머리가 너무 저기 하면은 다른 거 사용하지 않는데 식초 비싼 거 안 해요. 양주 식초 해가지고 물 섞어가지고 머리를 하면 머리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얼굴이 막 가렵잖아요. 가려우면 뭐냐면 맨 끝에 그 물 받아놓고 식초물 떨어뜨려가지고 이걸 발라요 마지막. 예. 그러면은 굉장히 보드라우면서 그런 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초라는 거죠, 식초. 근데 이게 식초를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뭘 먹냐면 남양 유산균 이런 거 먹어. 우리 여기서 만든 요구르트 막 이런 거 그 먹어. 바카스 거기 구연산 그것도 그거예요? 그렇지.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먹는데 거기에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요구르트에 뭐 있어요? 설탕 많이 들어가죠? 우유. 아주 이물질. 그리고 유제품의 특징은요, 잘 소화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우유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흡수가 안 된다는 건 어디서 느끼냐면은 그냥 배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흡수하는 힘들이 약해요.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식물도. 그래서 발효된 걸 먹거든요. 발효된 것을 먹는데 그게 이제 요구르트예요. 근데 지금 발효된 100% 발효된 요구르트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그때 먹고 싶을 땐 몸이 힘 없을 때 김치 국물에다가 국수 말아 먹으면 돼요. 실제적으로 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 국수가 문제. 뭐 국수는 안 먹어. 국수는 좋은 거 국수 먹어야지. 아니면 그거만 마시든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탄산가스 우리가 이산화탄소 중독되면 뭐 먹어요? 김치국물, 동치미국물 먹어요. 그래서 그게 다 뽑는 거예요. 해독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뭐에도 좋다? 식물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치와 막걸리 식초를 토양 관주하거나 연면 살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과, 옛날부터 사과 식초가 우리나라 이제 사과가 도입되면서 사과 식초 있고, 그전에는 사과 식초 되기 전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초는 뭐예요? 감식초입니다. 감식초. 감 같은 감 있죠? 익어서 막 떨어지죠? 그거 그냥 저 큰 고무다라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딱 봉에 놓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대로 감식초 돼요. 제가 처음에 여기 곡성에 와가지고 한 게 그거예요. 감식초. 아주 원 없이 만들었습니다. 없어요. 다 먹었어요. 네. 그 뒤부터 너무 바빠져서. 네, 그래서 식초 여러분들이, 그리고 식초는요,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싱크대 이런 거 다 식초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식초는 사실은 용사 식초 하나면 줄 수 있습니다. 식초만 있으면. 탄저가 오면은, 탄저 오잖아요. 그러면 탄저에 아까 뭐 이렇게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식초 뿌려요. 식초 물 타가지고, 만약에 식초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추를 다 따. 고추 따서 포장 밖으로 빼내야 돼요. 왜냐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포장이랑 밭에서 다 빼내.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식초 물 희석해가지고 뿌려요. 막걸리 식초든 뭐든. 예, 연면, 뭐 그거는 자기가 딱 봐서, 예전에는 250대 1, 500대 1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언제 계량컵 하고 있어요. 딱 봐서, 식초 신내가 난다. 네, 이게 신내가 난다.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주나 토양 관주를 하면 돼요. 그거를 3번, 3일에 1번 정도 해서 3번 정도만 해주면은 일단은 탄저는 멈춘다. 제피 곰팡이병 멈춥니다. 배달은 아니고. 잎에다 안 해줘요. 토양 관주랑 잎이랑 다 2개 다 해야 돼요. 네. 이 비트 치고 나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그 자닭 같은데 뭐 요구르트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다 돈으로 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피곰팡이도 식초면은 됩니다. 식초를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식초 못 만들면 가장 싼 양조 식초 하셔도 돼요. 가장 싼 거 양조 식초. 자, 그리고 쭉 넘기세요. 자,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이때 제가 쌀뜨물 발효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쌀뜨물 발효액이 나중에 EM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EM을 거기다가 넣어서 쌀뜨물 그리고 나중에 EM이라고. EM은 일본에서
균을 투여하는. 이제 EM에 들어가는 균이 있어요. 유산균, 광합성균, 무슨 방성균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유익균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광합성균까지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었지. 미친 짓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상 쭉 해보면요. 쌀뜨물 있죠. 쌀뜨물을 갖다가 시콤새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콤새콤하게 만드는 겁니다. 쌀뜨물은 왜 쌀뜨물이냐면은 우리가 미간 있잖아요. 이게 발효, 제제예요. 발효가 잘 돼. 거기에다가 그 쌀뜨물에는 흔히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인산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많이 흡수되지 않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흡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붙게 만든다는 거죠. 꽃잎이 잘 안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쌀뜨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뜨물로 감자맛 하죠. 쌀뜨물로 된장국 끓이죠. 다 감칠맛 나오죠. 이 이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쌀뜨물은 버리지 마라. 옛날 전통적으로 주방에서 이렇게 보면 주방 뒤에 뭐 있어요? 주방 뒤에 장독대 있고 그 옆에 뭐 있어요? 텃밭 있어요. 뒤에 텃밭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기억에도 이렇게 쌀뜨물 하면 그 뒤에다 휙거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 피부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 쌀뜨물을 해가지고 쌀뜨물로 세수하는 거예요. 세수하고 그 다음에 퇴비로 주는 거죠. 한번 쌀뜨물 세비 한번 해보세요. 꼭 열을 때는 구정물통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모아가지고 되지 않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쌀뜨물이 요즘에 미강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 팩도. 근데 뭘라고 팩까지 가냐고. 쌀뜨물로 그냥 세수하시라고 하면 돼요. 생 쌀뜨물을 그냥 이렇게 식물체에 뿌려줘도 괜찮아요. 어디요? 생 쌀뜨물을 뿌려줘도 되는데 그냥 뿌려줘요. 근데 만약에 특별히 방제를 위한 거다 그러면은 제가 시큼새큼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식초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효시키는 거라는 거지. 바로 시켜서 뿌려야 되겠네. 네, 방제의 목적이 있다면 방제.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방제 아주 막 너무 심각했을 때나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쌀뜨물 그냥 줘요. 네. 그리고 쌀뜨물도 나 쌀뜨물 해야지 그러면서 현미하는 사람 있어. 현미는 하나만 하죠? 네, 현미는 쌀뜨물이 안 나와요. 백미일 때 나오는 겁니다. 네. 쌀뜨물들은 그래가지고 쌀뜨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효과가 높은데 그것을 좀 발효를 시켜서 하게 되면은 우리 빨래도 할 수가 있고 다 하는 거예요. 냄새, 이거 지금 모든 냄새. 여러분들이 다 가고 나서 만약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있다 그러면은 식초로 하거나 아니면 쌀뜨물 약간 시큼새콤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EM이라는 거야, EM. 간단한 거예요. 아까 구정물 축산하는 분들이 EM 요소 많이 사용되고 냄새가 안 나잖아요. 옛날에 냄새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쌀뜨물을 다 돼지 키울 때 다 줬어요. 쌀뜨물 식초를 만들어서 그럼 그 개에게 음료처럼 해도 되겠네요. 근데 왜 개를 괴를 해피면 주는 거예요? 왜 개를? 동물이 개니까. 개는 지가 필요하면 먹어요. 애완이에요. 집에서 키워요? 방 안에서? 마당에 마당에서 키우면 묶어서 키워요? 그게 문제고요. 개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다 찾아 먹어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예. 쟤네들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풀 똑같은 풀 안 먹어요. 풀 뜯어 먹고, 심지어 어떤 때는 똥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제가 동물을 키워봤지만, 자기네들이 알아서 치료를 해요. 예. 그래서 묶어뒀을 때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소변과 쌀뜨물 사용과 독초 혼합액. 요게 독초 혼합액이 바로 이제 오늘 갖고 온 뭐 여러 가지 독초가 있는 자리공이라던가 제충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독 안 받아도 돼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그거 들어가요. 돈 이상한 거. 그래서 독초 혼합액 요거 이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병해충 방제에 쓰는 거라는 거죠. 자, 가장 좋은 질소비는 소변 발효액입니다. 소변 발효액. 그거는 어떠한 것도 소변 발효액을 대신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특히나 자기 소변 발효액을 준다는 거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와 진해가 내가 쳤어요? 지는 안 커피 소다
쳤지. 아까운 거 내가 쳤구나. 돌았어. 왠지 근데 저도 진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아니, 저기- 진해가 나올 거예요. 아니 이거 오줌 싼 줄 알았어. 내가 오줌 쌌어. 또 커피를 쏴버렸어. 자, 소변 발효액에 대한 사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변들을 계속 도시는 어떻게 하시냐면 맥주병 이런 데다, 그러니까 다 받아요. 저런 데 통에다가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쌀뜨물 있는 거 있죠. 쌀뜨물이랑 계속 섞어요. 그러면 돼 끝나. 쌀뜨물에다가 거기에 아이 그런 걸 왜 섞어? 소변에다가 쌀뜨물 섞고 혹시나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줄 때 뭐 김치 저 동치미 국물 좀 남은 것들 좀 주면 아주 향기가 좋아요. 근데 나는 오늘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끔마다 뭐 설탕에다 먹다 남은 것들 있죠. 이런 거 주면 돼요. 설탕 조금만 섞이면 완벽한 EMF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소변 발효액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주면서 많은 영양분도 주고 방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에 쌀뜨물을 섞으면 소변에 그 냄새도 줄어들고. 네. 냄새는 나. 아니 냄새는 줄어들고 발효가 빨리 돼요 또. 네. 그렇게. 이해는 그게 특수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 토착 미생물을 개발시킨대요. 그렇죠. 이건 자, 그래서 소변과 쌀뜨물을 1대1로 섞어서 발효하는데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소변 발효에. 소변 발효된 거는요, 연면 시비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연면 시비하고 토양 관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줄게요. 초기의 질소비는 모든 작물들은 뿌리에서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많이 다 모든 거 뿌리에서 흡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맨날 입에서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도 다 피부로 흡수해요. 그죠? 피부로 다 흡수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하면 여기 바르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다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질소는요, 꽃이 피기 전에는 토양이라던가 외부, 그러니까 이런 질소비로 그냥 들어가서 해요. 그러니까 토양 관주가 가장 좋아요. 토양 관주가. 그 다음부터 꽃이 피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성장이 마구 돼요. 그 고추 같은 게 예를 들면은 한 번, 그러니까 질소비가 계속 필요하잖아,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면은 2번, 3번, 4번, 5번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하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항상 자기 내성들이 생겨요. 뿌리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고추 같은 경우는 추비를 5번 정도를 주거든요. 추비 이제 보통 5번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연면시비예요. 연면시비. 연면시비는 직효예요. 직효. 그러니까 모든 충방제는 토양 관주도 있지만 연면시비로 하는 거예요. 연면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빨리 흡수해야 된다. 얘네들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어. 그럼 토양에 백날 줘봐야 안 돼. 그럴 때 뭐 하냐면 얘네들의 인맥을 통해서 흡수하도록 연면시비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토양 관주와 연면시비를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그 토양미생물 얘기인데 땡큐 아메바라는 책을 보니까 네. 거기에 그 작물에, 그러니까 제가 미생물 대양을 해서 그렇게 좀 뿌려주려고 EM을 사용하지 않고 뿌려주려고 산속에서 부역토에서 네. 주창 미생물, 네, 그 좋습니다. 미생물을 채취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땡큐 아메바라는 책에 보니까 작물이 원하는 미생물과 산에서 하는 하는 미생물들이 미생물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산도도 다르고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물에게 필요한 미생물은 그 작물이 자라는 그 토양 안에서 채취하는 게 좋다는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네. 산에서 있는 그 부역토의 그 토착 미생물하고 자기가 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그 토양하고 섞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그러면 미생물 네. 대양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그게 토착 미생물이고 토착 미생물도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부역토랑 자기가 사용하는 땅에 미생물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더 좋은 방법은요, 결국은 뿌리로서 시작을 하는, 뿌리로. 식물 뿌리로 미생물들을 끌어들여서 그 뿌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어떤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뿌리가 필요로 한 미생물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류라고 하죠. 근류.
뿌리 속에 주변에 나타난 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은 다양한 작물들의 혼합이에요. 다양한 작물. 그래서 혼작이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그게 있다 하더라도 한 종류 단작만 할 때는 또 한 그 뿌리가 필요한 미생물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자연농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부에 땅에서 하는 방법, 땅에서 하는 것들을 뭐냐면 뿌리로 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고유하면서 그 혼작들, 이 뿌리 있잖아요. 식물 뿌리를 이용해가지고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정과 현미식초를 이용해. 제가 현미식초인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현미식초가 제일 좋아서 현미식초인데 굳이 현미식초 아니어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미식초는 엄청 비싸죠. 쓰려면. 주정은 쌉니다. 주정. 네, 주정은 그냥 또 주정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소주. 모든 것들 다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떼주, 자리공 열매, 탱자, 고삼.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나왔죠. 자기나무도 활용을 합니다. 예, 자기나무 요 앞에 있는 거. 이게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제가 한약재까지 다 사서 쓴 사람이에요. 처음에 다 해봤어. 그걸 어떻게 하면 한약재 다리듯이 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리듯이 해가지고 그 물로 하는 겁니다. 용축에. 그래서 물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집에서 만드는 농약 중에, 자, 이거는 제가 효과를 본 겁니다. 고추의 탄저병은, 그 다음, 고추가 똑같이 그 밭에 들어갈 때는, 그 고추 떨어진 거 있죠. 그거를 다 주워가지고, 다시 고추물을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그 물을 다시 주는 거예요. 동종요법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제가 연두농장 시절에 고추 다 따내가지고, 그걸 다시 끓였어. 그래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빨간 고추 좀 남겨놔가지고 그 이듬해 또 그 고추물을 같이 뿌렸어요. 근데 그 방법 뭐 하나 생각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미생물 배양할 때 그걸 넣어가지고 네, 같이 해도 돼요. 네, 그걸 일본 그럼요. 분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물을 나중에 섞었어요. 그냥 섞어서 했어요. 자, 광합성 미생물 만들기 여기 나왔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생선을 이용한 비료.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생선 있잖아요. 옆에 집에 생선 있으면 저는 어디 가면 생선 개 때문에 대가리까지 다 가져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연두농장 시절에는 너무나 없으니까 퇴비나 우리는 이제 또 팔아야 되는데도 또 안 되니까 어디를 가냐면 재래시장에 가. 그래가지고 생선 다 걷어왔어요. 생선 다 걷어와가지고 설탕 사가지고 쟁여놓은 거야. 근데 한여름에 그게 얼마면 완전 발효가 되겠어요? 2주면 돼, 2주. 그리고 한 달이면 완벽히 다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 있죠? 물, 그것들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반주하고 그 다음에 그 찌꺼기는 다 퇴비로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토양이 너무나 척박한데 나는 이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주로 토양에 대한 것보다도 어떤 거예요? 식물한테 직접 주는 방식이에요. 원기소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제구나, 영양제.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아주. 생산. 근데 우리한테 그 이상하다고 해서 식물들이 이상하진 않아요. 거기 설탕을 안 넣으면 안 돼요? 맞아. 설탕 안 넣으면은 이 발효되는 게 흔히 말하면 굉장히 썩은 아주 설탕이 들어가면은 조금 나요? 왜냐하면 설탕이 그 미생물을 붙게 하는 중간 제재거든. 발효의 먹이니까. 그래서 굳이 흑설탕을 쓰는 그리고 만약에 설탕을 안 넣으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토착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쌀겨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쌀겨랑 같이 섞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예, 쌀겨랑 같이 섞으면은 발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매개체를 넣지 않으면 매개체를 자, 그 다음에 민달팽이 없애는 방법 맥주, 담배로 방지한다. 이거는 이제 또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저희가 맥주를 그 주변에 있는 맥주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맥주를 또 걷어와요. 그러니까 연두농장 시절에도 다 이렇게 주변에서 걷어오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주 아니면 막걸리 먹으니까. 그래서 맥주를 다 걷어와가지고 그 맥주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담배 피고 담배 피는 사람들 있죠. 담배 꽁초 있죠. 그거를 다 털어서 같이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제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민달팽이는 맥주, 담배로 방제를 합니다. 이게 2년까지는 통용이 돼요. 3년째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 민달팽이가. 네, 민달팽이. 뿌려. 근데 그래가지고 생석회를 쓰죠. 생석회를 이렇게 살짝 뿌려요. 생석회는 그때 봤죠. 걔네들 지나가면 죽어버려요. 그냥 딱 닿기만 하면 걔네들 죽어요. 생석회는 여러분들 그냥 하면 살 타요. 그래요? 물만 닿으면 타는 거예요. 확 뿌려오르는 거예요. 네,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석회는 독약이죠, 독약. 근데 토양이 괜찮나? 토양에 그래서 많이 뿌리지 않는 거죠. 토양에 조금만. 소화약제. 소화약제. 생석회. 소화약제. 화재 진하게. 사람 소원 좋아하는 아,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민달팽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배추를 팔아야 되는데 도저히 없다. 그런데 토양에 내가 지금까지도 잘 안 했다.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생석회입니다. 그건 100% 들어요. 그러면은 생석회는 뭐냐면 물이 닿으면은 이 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독 성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생석회를 그러니까 조금씩만 뿌려놓는 거예요. 어차피 그 밑에 우리 토양에는 석회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뿌려놓고 그리고 나서 지네들이 흙과 같이 이렇게 되면은요. 흙에는 많은 물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석회. 흙은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아시겠지만 다 발효시켜버려요. 그래서 적은 양들을 사용해서 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채소 병충해 방지하는 10가지 재래 농약 여기 나왔습니다. 보세요. 연초, 피마자, 흑설탕, 토끼똥, 나뭇잎, 요소, 세제, 양파, 마늘. 자, 제가 마늘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마늘. 양파, 마늘 같은 재질도 진딧물이라던가 은혜라던가 이런 것들을 없애줍니다. 모든 치료약은요, 모든 치료약, 특히나 이렇게 열과 관계된 치료약들은요, 매운 기운이 있어야 돼요. 매운 기운. 이 매운 기운은 발산 기능이거든요.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종양도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열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과 양파도 발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과 양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알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알면 식물도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양파, 마늘의 이용 방법은 그거다. 그 다음에 식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엽기풀 이런 거는 뭐 천남성, 자리공 나무 잎뿌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게 자리공 나무 잎뿌리입니다. 장록. 그 장록 같은 경우 뿌리째 캐어가지고 똑같이 삶아가지고 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자리공 열매를 이렇게 찧어가지고 물과 희석하면 바로 즉각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애벌레는 100% 효과입니다. 애벌레. 모든 애벌레. 그래서 자리공은요, 열매 많을 때, 아주 포도송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주변에 있으면 그거 쪄 놓으세요. 그러면 어디에 효과가 좋냐면, 배추 애벌레. 배추 애벌레 할 때, 제가 이것도 실험 다 했어요. 아마 연두농장 홈페이지 어딘가 있을 거야. 얼만큼 냈을 때 얘네들이 깨어나. 피부가. 조금만, 너무 안 되는데, 죽이면 안 되는데, 뭐 생명, 이러고 있을 때는 한 1분, 2분 뒤에 또 움직여. 근데 좀 더 하면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가지고 자리공 그 열매 같은 게 주변에 있으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배추 애벌레 잘 잡습니다. 찌어가지고 어떻게 보관은 냉장고에? 갖고 있어요. 그냥 놔둬도 그냥 놔두세요. 물로. 집으로 남겨두라고. 그러니까 안 쉬냐고. 안 변해. 안 변해? 괜찮아. 그거 원액을 얘기하면 어떻게 타야 돼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진하게 해서 얘네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은 세게 하고. 네, 세게 하시라는 거죠.
죽이려고 지금. 죽이려고. 살려고. 그러니까. 세게 나는 게 어느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뿌려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물조리개로 뿌리겠다. 그러면은 좀 진해야지. 그러면은 하면 돼. 저기 이렇게 애벌레 나타난 대로 이렇게 물조리개 하는 뭐 거지. 100g에 10cc 이렇게 아. 넣어주면 일단은 그걸 한번 먹어봐. 그래서 내 혀가 굳으면 돼. 본인이 보장을 근데 굽기 전에 죽어보면. 사람은 안 죽습니다. 사람은 안 죽는데 이제 혀가 굳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그런 약물 제재로 쓰잖아요. 말 많은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50대 1, 한 손에 100대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버버. 근데 한 번 했는데 안 죽어. 그러면 좀 진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뭐라고? 자기 혀에 묻혀보는 거예요. 해가 말릴 때까지. 네. 아니 옆에 누구 하나 달고 옆지기에 좀 대봐야 돼. 실험. 그 다음에 계피 껍질입니다. 개 계피. 있으세요 개. 계피가루. 네, 계피거리도 독충을 퇴치합니다. 계피. 계피도 진하게 우려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게 계피는 모기 제재로 쓰잖아요. 모기 예방제. 마찬가지입니다. 모기과에 해당되는 것들, 총체벌레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총체벌레는 주로 꽃이 필 때 들어가요. 다 총체벌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꽃이 피기 실 무렵에 계피물을 주면은 계피물 있죠? 그걸 연면해요? 관주하면 네, 연면 시비하는 거죠. 그러면은 총체벌레가 피지 않습니다. 꽃 피는 시기네요. 네, 이게 꽃 피잖아. 그러면 총체벌레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 피기 전에. 아, 그렇죠. 담배 나방도 마찬가지예요. 다 꽃 피면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꽃 피면. 그 시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또 호박벌레도 마찬가지, 과실파리도. 나중에 다 써봐요, 일단. 계피로 된다고요. 근데 계피를 또 사야 되잖아요, 계피도. 그죠? 네. 계피 사니까 뭘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예. 계피 성분과 유사한 것들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것들 매운맛이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 매운맛. 캡사이신 따로 화학약품으로 쓸 수는 없고. 자, 매운맛에 청양고추하고. 그 다음에 또 계피 성분은 어떤 거냐면 화한 박하 성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으면 되는 거죠. 박하고 그렇죠. 예. 저 콩에 강낭콩류를 땄는데 그 콩 안에 하얀 벌레 콩 안에 같은 그런 벌레 우유를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뭐죠? 그 꽃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꽃필 때 들어가서 애 까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걸 뭐 따로 불태워 죽여야 된다든지 그런 거 불태워 죽이죠. 아니 그냥 뭐 호박이 들어있는 거라든가 그거는 불태워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토양에 잠복 안 한다. 그런 거. 단백질이 먹어야 돼? 벌레니까. 그냥 발로 밟아 죽이세요. 콩이랑 같이 먹으면 돼. 강국 가시는 먹는다는 거. 자, 미리 갖다 주시래요. 자,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부추는요, 어떤 때 효과가 좋냐면, 식물 생장 초기 때 굉장히 부추는 효과가 좋습니다. 식물 생장 초기 때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도 좋고, 영양제로서도 굉장히 부추즙은 효과가 좋습니다. 아, 남자한테만 전개하지. 그럼요, 식물. 부추를 어떻게 넣어요? 부추즙. 부추즙. 부추도 매운맛이 들어가죠. 물담치. 그리고 여기 제가 다 써요. 박하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은행잎 들어가 있고 옷 이런 거 다 있죠. 예, 유황과 석회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요즘 많이 쓰잖아요. 돼지 감자. 네, 돼지 감자. 네, 돼지 감자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근데 돼지 감자 너무 많이 재배를 해서 특히 내 작물이 굉장히 병해충에 약하다 그러면은 돼지 감자 있는 거 다 눕히고 그 위에다가 눕혀요. 돼지 감자 그 다 줄기째 다 눕히잖아. 그 위에다 심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병충에도 오지 않아. 근데 그러면 돼지 감자를 길러야 돼. 돼지 감자. 힘들죠. 아니 이거를 뭐 썰어서 어떻게 물을 살아? 많이 쓰셔요. 돼지 우리 감자가 초보 돼지 감자 농부님 이거죠. 많이 하셔. 아니 줄기 있죠? 돼지 감자 줄기. 돼지 감자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약초, 독초 성분이 있는 거는 돼지 감자가 아닌 돼지 감자 줄기예요. 돼지 감자 줄기들을 다 베어가지고 이거를 말려서 그 다음에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 끓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돼지 감자 생 거 있죠? 그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지백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탕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뭐에 좋아요? 모든 애벌레는 다 죽입니다. 네, 볼래요? 뭐야? 돼지 감자? 모든 이거는 돼지 감자. 예. 맞으면 해 있을 돼지 때, 감자 몇 개? 그러니까 아니 씹지 마. 세트에 가면. 저녁에
저한테 오세요. 내가 줄게. 보통 하나. 보통의 농약은 밤에 칩니다. 밤에는 새벽에 칩니다. 낮에 칩니다. 자, 그 유황과 석회 사용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고요. 일단은 여기는 다 집에서 쉽게 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토착 유생물 만드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예, 천연 오일과 계란 노른자가 만났을 때 이거는 그 유황 합제 아니 저기죠 난황류. 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난황류. 왜냐면 이거는 계란이 집에 있을 때 너무 급해가지고 할 때 난황류 뭐 그런 거지. 아니면 이제 계란 껍질 있을 때 뭐 난각 칼슘 만든다 뭐 이럴 때 좀 쓰는 거지. 굳이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계란 껍질 있잖아요. 그냥 퇴비에 넣어가지고 하면 돼요. 빨리 빠면은 가루가 되면 빨리 흡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란 껍질로 액상칼슘 만들기 여기 있습니다. 그냥 식초, 양조 식초에다가 계란 껍질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 지가 끓어요. 지가 끓어.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그 특별한 방제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숯과 목초액 농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항상 그래서 숯과 목초액 제가 이걸 하면서 재에 대한 그리움들을 계속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숯과 목초액 다 필요 없습니다. 재만 있으면. 재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필요할 때는 저희 집에서 재 긁어 가세요. 그래서 잿물을 내세요. 잿물. 재 이렇게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연면 시비할 때는 그 물로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은 이제 목초액 같은 경우는 저기서 사면 되잖아요. 어디서 사죠? 그거 요즘에 숯가마니 이런 데서 싼 거 사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숯은요 아까 식초와 더불어서 반드시 저는 항상 모든 게 식초제입니다. 식초제. 숯의 효과죠. 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숯 있죠. 숯가루. 여러분들 위궤양병일 때도 몸 저기 할 때도 해독제로 다 숯을 써요. 살균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집 여기도 다 숯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순탄으로. 그러니까 숯은 반드시 나무 숯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겨, 집 이런 것들 다 숯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집은 이제 재로 만들지만, 그러니까 그 숯이 있고 고형 물질이 숯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가루 물질이 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숯과 재가 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 같은 경우는 직효죠, 직효. 직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겨 홍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조금 뭐 만약에 청 필요하시면은 왕겨 홍탄을 만드세요. 왕겨를 태우시라는 거예요. 왕겨를 태워가지고 그 훈탄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그거 왕겨 훈탄 만드는 법 네이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왕겨 훈탄 만들면서 목초액을 갖다 해.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재 아니면은 집을 아궁이 집 하나 만들어.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숯농법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보셔요. 반드시. 다른 책 안 봐도 돼, 이거 보면.